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돌려주세요. 길이. 싸라싸싸싸. 슈어님께서 직접. 저는 여기 있는 거 뽑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저거 내 사연이거든요. 전 보여요. 역시 찰나의 시간. 찰나의 시간? 전해요. 저의 사연입니다. 찰나의 시간. 찰시. 찰나의 시간, 이건 약간 좀 긴박한 순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매우 짧은 시간을 우리가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죠. 찰나가 실제로 몇 초인지 아십니까? 0.0133 0.0133초. 3초. 아, 둘이 맞췄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찰나라고요? 뭐가 보이긴 합니까 그러면? 아, 왜 안 보이죠? 이거 아닙니까? 안 보여요. 빛의 속도 아닙니까 거의? 빛의 속도. 이거 아닙니까? 자, 0.013초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보다도 더 빨라야 돼요 사실. 그죠? 0.013초면은 제가 이 눈 살짝 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찰나의 시간은 모르고 시간을 표현하는데 겁이라는 것도 있어요. 1겁, 2겁, 3겁, 4겁. 겁은 뭡니까 그러면? 겁은 굉장히 긴 시간을 표현해요. 몇 시간 정도죠? 이게 그러니까 큰 바위돌이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번씩 떨어지면서 그 바위에 구멍이 날 수 있는 시간을 1겁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무려 만년, 만년이에요? 억년, 억년이요? 10억 년, 10억 년? 100억 년?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억겁의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죠? 억겁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 겁이 억번 있는 거겠구나. 엄청난 시간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 긴 시간이죠. 찰나와 엄청난 시간. 그럼 겁은 1겁은 몇 시간 정도일까요? 시리아, 네. 억겁의 시간, 아니 1겁은 몇 시간인지 검색해줘. 1겁에 몇 시간인지 물어보셨습니까? 되묻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3,375km 지름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100년에 한 번 새 한 마리가 와서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문지르고 간대요. 그때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래. 그럼 불가능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사실 표현적인 거죠. 예, 비유적으로 봤을 때 불교에서 많이 쓰죠. 겁이라는 시간대에 대한 단위를. 예, 찰나의 시간도 사실상 불교에서도 좀 많이 쓰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되게 우주적인 나이에서는 반짝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주적인 나이로 따졌을 때는 우리는 되게 미묘하고 하찮은 그런 생물인데 하찮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또 시간을 잘 써야겠죠. 이 주어진 하찮은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는 나만의 있나요? 너무 좀 추상적인가요? 아,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가 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게 쓸 수 있는 방법. 근데 사실 저는 시간이 비거나 남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왜죠? 두렵고 좀. 뭘 먹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먹어서. 이 시간에 햄버거 한 개는 더 먹을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쵸. 저도 사실상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시간대 동안 아무것도 할 스케줄이 없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반면 불안해. 저도 그래요. 이게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컨텐츠를 제작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매니지먼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휴식은 스케줄이에요, 저한테. 이만큼의 시간을 의지하에 비우고 그 시간 동안 정말 휴식만 해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멋있다. 휴식 스케줄을 잡아줬는데 휴식을 안 하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개인 여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구나. 스케줄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휴식을. 저 이번에 알았어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보면서 댓글 남겨드릴 거예요. 로브님과 왕님께서. 네. 아무튼 이 찰나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어떤 0.013초에 대한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0.013초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 그 말은 저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놈의 운이라는 것은 늘 기가 막히게 절 피해 다녔죠.
그래도 덕분에 웬만한 일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넘기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26에 그나마 유일한 제 편이었던 어머니도 여의고 39살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지만 다 잘 버텨냈어요. 이 정도도 버텼는데 이것도 버텼는데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더군요. 지금은 소소하게 공방 하나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때는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지인의 터를 빌려 살 때의 일입니다. 깊은 산 중턱에 작은 컨테이너 집 하나와 창고용 비닐하우스 하나만 덜렁 놓여 있는 곳이었죠. 주변에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 갈 때면 짐을 한 번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항암 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보겠다고 혼자 그 깊은 산을 오를 때면 차츰 가끔 처참함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산을 오르곤 했었죠. 한 3번째 항암을 마치고 들어갈 때였나? 지인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면서 비닐하우스 옆에 철장만 두른 닭장을 만들었더라고요. 1000개 몇 마리를 두고 갈 테니 알을 낳으면 하나씩 꼭 챙겨 먹으라면서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제 사주에 물이 부족하니 닭장 옆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자주 보라며 한참 잔소리 섞인 걱정을 늘어놓고 갔습니다. 살면서 사주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게 물이 부족한지 불이 부족한지 알 리가 없었고 지인의 말도 그냥 역시 재밌는 친구야 하면서 넘겼어요. 하지만 그 적적하고 무서운 산골에서 1000개 5마리는 저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의 밤은 아주 길죠. 처음에는 닭 우는 소리가 그렇게 무섭더니 나중에는 어쩐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녀석들의 기분까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대장 수컷닭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제법 똘똘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를 예측한다던가 산짐승이 내려오는 방향을 안다던가 자연에 관한 건 이 녀석이 저보다 한 수 위였죠. 사람이 혼자 오래 있으니 혼잣말이 참 많이 늘더라고요. 들어줄 대상이 생겨서 그랬는지 이때 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닭장으로 가서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곤 했었죠. 그리고 닭장을 열어놔도 대장닭이 들어가면 다들 기가 막히게 따라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풀어놓고 키우는 시간이 늘어났죠. 물줄기가 흐르는 곳까지 함께 산책을 하고 오면 어쩐지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새벽에 절대 울릴 리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던가? 한 번도 이 시간에는 운 적이 없었던 대장닭의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닭장 안으로 산짐승이 들어간 건가 싶어서 서둘러 랜턴과 컨테이너 아래 두었던 삽을 챙겨 들고 닭장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하니 닭장 안이 고요하더라고요. 산짐승이 있다면 낙엽 밟히는 소리가 빠르게 어디선가 들려올 텐데 스산하게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빠르게 랜턴 불빛으로 닭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장닭이 저를 봤는지 푸다닥 달려오더군요. 전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 대장닭 깃을 한번 쓰다듬어 준 후 다른 닭들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 5마리 중 1마리가 안 보였어요. 불싸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산짐승이 아무래도 1마리를 물어간 것 같았어요. 어찌나 속상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농사용 부직포를 가져와 닭장 주변을 돌돌 감아두고서야 다시 잠을 청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컨테이너로 돌아와 이불 위에 누우려는데 커튼 쳐놓은 큰 창 너머로 휙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 보았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제법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재빠를 수 있는지. 저는 어쩐지 인기척을 내면 안 될 것만 같아 조용히 숨죽이고 한참을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움직임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다시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닭 모이를 챙겨주러 나가던 전 컨테이너 문 앞에 뉘어져 있던 제 장화 위에 놓인 닭의 사체를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은 닭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짐승한테 물린 흔적도 보이질 않았어요. 혹시 어제 사라진 닭이 아니라 다른 녀석인가 싶어 얼른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장닭 옆에 3마리가 쪼르르 잘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죽은 닭을 나무 아래 아주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다른 산짐승이 파먹지 못하도록 아주 깊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검진이 있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키와 몸무게, 혈압을 재고 체열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반나절을 기다려 주치의를 만나는 억겁의 시간. 갑상선암이 완치율 높은 암이라지만 저는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폐에도 하얀 점이 보인다 했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 사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주치의가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폐에 보이던 하얀 점도 이제 안 보이고 임파선 쪽도 많이 사라졌다고, 피 수치도 아주 좋다며 예후가 좋다는 말에 전 수술하고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이날 처음으로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산에서 생활하며 닭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산책하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산으로 돌아가며 닭들에게 줄 배추와 열무줄기를 잔뜩 싸들고 갔습니다. 제가 먹을 것보다 먼저 챙겼죠. 그렇게 2달이 흐르고 어느 날 또다시 새벽에 대장닭이 우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와 똑같았어요. 새벽 3시. 그때 이후로 제가 닭장을 보수해서 튼튼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추워진 날씨에 겉옷을 챙겨 입고 랜턴과 삽을 들고 나갔어요. 그날과 다른 게 있다면 뚝 떨어진 기온 하나뿐이었죠. 얼마나 똑같았냐면 제가 닭장에 도착하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것마저 같았어요. 대장 녀석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제 앞으로 푸드득 날아와 곁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랜턴 불빛으로 닭장 안을 둘러보자 하나, 둘, 셋, 대장닭까지 포함해서 총 3마리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또 1마리가 없어진 거였죠. 이때는 제가 생김새를 하나하나 구분하고 닭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줬던 때라 이름까지 불러가며 안 보이는 닭을 찾았어요. 하지만 끝끝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닭들과 정이 훨씬 많이 들었기에 저는 더 화가 나고 슬펐지만 깊은 산골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때때로 가혹하다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닭장 문단속을 더 단단히 한 후 컨테이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서 어떻게 닭장을 더 보수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휙! 커다란 무언가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날과 너무나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번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쏟아질 것 같은 별들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무슨 짐승이기에 저렇게 빠르지? 저는 순간 무서워져 다급히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죽은 닭이 또다시 제 신발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도 똑같은 일이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정기검진에서 저는 저번보다 더 좋은 결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대요. 이상할 정도로. 그 다음 날 지인이 컨테이너를 보수한다며 이번엔 같이 올라가자 해서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적함을 깨기 위해 꺼낸 제 닭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녀석들이 네 병 가지고 떠난 거 아니야? 떠난 닭들이 제가 앓고 있는 병을 조금씩 갖고 떠난 것 같다는 말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아니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 키우던 개가 주인 대신 죽기도 한다고. 넌 가만 보면 그런 거 잘 믿더라. 사주부터 풍수지리까지 다 보고 다니고. 왜 손주 때부터 그런 말이 전화 오겠냐? 이것도 다 통계학이다 너. 친구의 말을 웃어넘기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날은 오랜만에 외롭지 않게 지인과 늦도록 음식을 해먹고 놀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산골에서 대화라고는 말 안 통하는 닭들하고만 하다가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하니 밤새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맞다. 근데 여기 근처에 커다랗고 빠른 동물이 많이 사냐? 눈이 가물가물 감기는지 지인은 제 질문에 그런 거 없다며 웅얼거려 답하더니 그새 코를 골더라고요. 분명 제 닭들을 잡아간 산짐승은 크고 빠른 놈이 분명해 보였는데 도통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산에서 가장 많이 본 위험한 것은 뱀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같이 닭장 보수를 하던 지인이 남은 닭 3마리를 가만히 보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얘네 눈이 원래 이렇게 무서웠나? 문득 자세히 본 닭의 생김새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말도 한 게 대장닭이 그날따라 이상할 만큼 지인을 경계하더라고요. 지인을 올려다보며 쪼듯이 돌아다니는 모습에 저는 그저 지인이 자주 오지 않아 자기 구역을 침범한 침입자로 여기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지인은 저와 더 머물다 병원 가는 날 함께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야 외롭지 않으니 좋았죠. 원래 지인의 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며칠 동안 지인과 닭들이 하도 싸워대는 겁니다. 지인이 먹이와 물을 줘도 닭들의 경계는 풀리질 않았어요. 특히 대장닭은 갈수록 더 사납고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게 땅을 쪼고 제 곁을 맴돌았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산의 하루는 왜 그렇게 짧은지 어느덧 또 병원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전부 정리하고 치웠더니 피곤이 몰려와서 유독 일찍 잠들었던 날이었어요. 일찍 잠든 탓일까? 저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에서는 깬 상태였죠. 지인도 잠에서 일찍 깬 건지 아니면 여태껏 잠들지 않았던 건지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이 늦은 새벽에 누구와 대화라도 하는지 터덕터덕 키패드 눌리는 소리가 중간중간 들려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장닭이 우는 소리가 그 어느 날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인이 깜짝 놀랐는지 벌떡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저 닭새끼가 미쳤나? 이 시간에 울고 난리야. 저는 대장닭이 울고 나면 꼭 다른 닭이 죽어나가던 게 퍼뜩 떠올랐죠.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건 지인의 핸드폰 화면이었습니다. 지인은 눈이 좋지 않아 나이에 비해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했었어요. 그 찰나에 그 대화 내용이 제 눈에 또렷이 읽혔습니다. 이 자식 일찍 안 죽을 것 같음. 보험금도 없나 봄. 털 게 없다 없어. 정확히 이 자식이라는 글자 앞에 보이는 제 이름 석자. 그 찰나의 순간 목 뒤가 서늘해지더라고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 그 추운 대기실에 누워있을 때보다 더 가슴은 욱신거리며 쪼여왔습니다. 뭐 전 늘 불행했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받은 이 호의를 의심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닭들이 걱정돼서 나가봐야 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날 밤은 그냥 내내 눈 감은 채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닭장에 달려가 보니 다행히 닭 3마리가 건강히 잘 있더라고요. 후드덕 제 앞으로 날아온 대장닭을 보니 왜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던지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인과 산에서 내려온 후 병원에 다녀온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빈 시골집을 찾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어려웠지만 제 사정을 듣고 한 어르신이 다행히 살만한 곳을 빌려주셨어요. 닭을 키울 만한 공간도 있는 마당이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저는 닭 3마리만 데리고 도망치듯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인과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어요. 아는 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건강히 잘 지냈던 값은 컨테이너에 넉넉히 두고 왔으니 절 찾진 않겠죠. 2마리의 닭은 2년을, 대장닭은 저와 5년을 더 살다 떠났습니다. 닭의 수명도 제법 길다 들었는데 이 녀석들에게 제 불행이 따라붙었나 다들 오래 살지 못하고 갔네요. 대장 녀석이 떠나던 해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착한 아이들이 제 병을 다 가져가 준 것인지 불행한 저에게 유일한 복이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0.013초.
불교에서 찰나의 시간을 0.013초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찰나의 순간이 다 합해서 이루어진 제 인생에서 불행의 시간이 더 많았고 많더라도 저는 이 닭들과 보냈던 이 찰나의 인생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볼 거고 또 버텨볼 생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연이죠. 대수대명하고 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연자의 생각처럼 닭들이죠. 닭들이 사연자의 수명을 대신 가져갔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사연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보다 더 고마운 일이 많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서 왜 하필 닭일까요? 글쎄요, 강아지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 그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없는 질문이에요? 네, 있나 싶어서. 왜 하필 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닭을 키우기보다는 우리가 접근성으로 따졌을 때는 개를 키우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이니까 고양이도 뭐 있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왜 하필 닭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인분이 또 옆에 닭장을 지어주고 닭을 키워보라고 권유했었나요? 네, 1,000개 5마리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왜 또 지인은 이 사람의 그 보험금을 노리면서도 몸에 좋은 것을 이렇게 해줬을까요? 1,000개 달걀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지어준 거니까. 사주상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닭하고도 상극이었던 거지, 사주상. 그래서 닭이 그 상극인 거를 가지고 간 거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진짜? 네네네. 그럴 수도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네네. 전 지인이 도와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역설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또. 지인이 해하려다가 오히려 도와주게 된 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네요. 이분은 운이라는 게 없던 사람인데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된 거구나. 너무 운이 없다 보니 운이 없는 것조차 운이 없어서 운이 있는 거죠. 그죠. 반대가 된 거지. 그러면 그 닭을 죽였던 검은 그림자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오히려 이 사연자분의 명을 훔쳐가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일리 있어요. 아, 그래? 나 왜 이렇게 잘 맞춰요? 뭐지? 이분 사연 너무 괜찮은데요? 저는 저승사자 아닌가? 맞죠. 사자? 근데 사자님이 오시면은 아예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종교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네. 끝났네. 생각해보니까 닭이 한 마리씩 끝났네요. 끝나긴 했죠. 데리고 가긴 했죠. 잘못 데려간 거지 않을까요? 닭이 대신 간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렇게 보면 저승사자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이 닭, 대장닭. 이 친구 되게 매력적이에요. 맞죠. 전 대장닭 언제 죽나 계속 이것만 기다렸거든요. 또 대장닭이 그 지인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닭이 그런 지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계를 하면서 이 대장닭이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왜 경계했을까요? 제보자하고 닭은 상극이었을 건데 이 지인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진짜 뺏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거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일리 있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 좋아요. 아무튼 너무 미스테리하다. 우리 제보자님 또 이렇게 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세상에 운이 없는 분들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면서 거기까지 살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드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고 있다는 거는 운이 좋으신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준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운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지.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운은 연관성이 없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우리 제보자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대장닭 알 많이 났을 건데 또 새로운 대장닭들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대장닭은 수컷이었고요. 아무튼 제보자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